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의 급락을 두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회를 잡을 새도 없이 오늘 시장이 빠르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기회인데 순식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네.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 5,000선이 다시 회복을 했죠. 그만큼 시장은 이제 5,000선이 탄탄한 지지선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 제가 그동안 뭐 4,000선부터 이 장은 무서운 장이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듯이 5,000선이 이제 탄탄한 지지선이 역할이 될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소외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좀 더 빠른 수익도 가능할 거고요. 하루 이틀 고민하는 사이에 오늘도 증시가 폭등했듯이 그만큼 고민하는 동안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수익을 더 많이 내려면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제 5,000포인트는 탄탄한 지선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것만 아시고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매니저님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내일장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변동성 확대입니다. 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만큼 변동성이 커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이 할까요? 변동성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변동성에 있어서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매매가 약간의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제까지 주가가 폭락이 났을 때 무서워서 주식을 성급하게 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이제 급등장에서 그렇죠. 소외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는 변동성 장세를 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변동성 장세가 추세적인 흐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면 가만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언급드렸듯이 5,000선 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5,000선을 깼다가 바로 하루 만에 5,000선 위에 올랐었고 코스피가 5일 이평선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는 탄탄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고요. 5,000선이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서는 지금이 더 좋은 주식, 또 안전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지수가 어제도 오늘도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단기간에 좀 올랐다, 단기 과열권에 서서히 좀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그런 유연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이상은 없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탄탄하고요. 또 미국에서 악재도 없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반도체 투톱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락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는 추격 매수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대체적으로 5,000에서 5,300선 박스권 기간 조정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5,000에서 5,300선 기간 조정이 전개되게 되면요,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다른 후발주 덜 올랐던 섹터들로 본격적인 수급의 이동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급의 이동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한번 종목을 중심으로 큰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유자들은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엔 들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언급드렸을 때 이제 반도체 투톱이 재상승 시점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옆으로 쉬어가는 그 흐름이 난다고 한다면, 그 1분기 실적이 예비 실적이 4월 초에 삼성전자가 발표가 되죠.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되기 직전 3월 중순 정도부터는 반도체 종목들의 재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굳이 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뭐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다만 단기간에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정리하는 것도 좋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네.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변동성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엔 중장기적인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변동성 무시하고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죠. 자,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한 차례 물량 털고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도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리뷰할 종목도 지금 산더미입니다. 첫 번째는 DB증권인데 오늘 증권주 좋았잖아요. DB증권도 신고가 경신했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권주가 올라간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루하기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났고요. DB증권은 가장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벌써 1차 목표가 달성했고 한국금융주주, 뭐 코덱스 증권 이런 종목들은 벌써 2차 목표까지 건집했는데 증권주들은 여전히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됐고요. 증시 화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는 여전히 보전력이고요. 밀릴 때는 역시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자 2차 목표가 15,000원 올려드리고요. 익절가 12,500원 제시될 테니까 자 익절가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단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일찌감치 가지고 계셨던 매니저님인 만큼 이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지 꽤 됐더라고요. 네. 뭐 리뷰를 해드릴 종목도 많다 보니까 네. 뭐 이 종목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자 정말 강하게 알게 모르게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로봇 그 파운드리 업체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로봇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완만하게 급등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시세가 났고요. 많이 올랐으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은 저는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재료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종목도 일단 뭐 목표가를 한참 지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2차 목표가를 설정을 드린다고 한다면 많이 높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2차 목표가 42,000원 설정을 드리고 익절가 34,000원 올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 살아있는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섣불리 팔지 말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 종목답게 오늘 8%대 급등이 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ETF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뭐 리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데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반도체가 약간 쉬어가거나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그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코스닥 시장으로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3,000포인트를 목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닥 종목이 움직일 때는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뭐 저리 가랄 정도입니다. 그만큼 탄력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큰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마지막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고 자 코덱스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는 자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 강하게 올랐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요 정도 조정에 불과합니다. 이 조정이 바로 이제 저가 매수가 기획이 되겠죠. 어제 음봉 나왔고 바로 아래꼬리 달고 양봉까지 연출될 정도로 반발 매수가 이렇게 강합니다.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게 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여전히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3차 목표가를 제가 22,500원까지 올려드리고 익절가 17,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레버리지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자 코덱스 코스닥 150 ETF 한 배 추정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사활을 걸어봐야 할까요? 첫 번째 공략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입니다.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에 어제 그저께 무료 방송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죠.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템 레버리지 저점에서 정말 많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가 더 갑니다. 더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많이 오른 종목은 너무 많이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죠. 이런 형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막판에 흔들어지면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해서 반도체가 쉴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종목의 반등 가능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S대가 4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적자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전분기도의 절반까지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제 4분기 안에 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다라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캐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이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힌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고,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꿈의 배터리,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자, 서서히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콕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뭐 일단 이 종목은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었고 또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인 흐름이 나온 거고요. 직전 고점 돌파 오늘 어제 음봉 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났습니다만 반등의 폭은 크진 않죠. 여기서 약간 기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곧바로 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은 뭐 곧바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장중 조정이 나올 때보다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를 45만 원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슈가 본격화되게 되면 시세 분출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목표가 45만 원까지 좀 높여졌고요. 손절가 3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 종목은 삼성 SDI였고요. 반도체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크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 JLK입니다. 의료 AI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 종목 기억은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망토를 쓰고 선물처럼 하나 주셨죠. 드렸던 종목인데, 자, 주가 은근히 올라가면서 이제 1차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됐는데요. 바이오제약주는 시장의 지금 중심의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오제약주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JLK가 바로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코롱 티슈즈는 여전히 주가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그 뒤를 쫓아서 JLK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의료 AI 솔루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CT라든가 MRI,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을 판독해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주력이 바로 뇌와 암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뇌졸중 전 주기에 관련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한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뇌졸중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뭐 시술할지 말지를 의사의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 AI 솔루션이 우리나라 병원에 전 병원에 지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 뭐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뭐 동아대병원, 건대병원, 중대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병원, 그리고 아산 서원병원도 거기서도 지금 이 솔루션을 쓰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전 병원 중심으로 이 솔루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쪽으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AI 관련주로서 지금 이제 그 CS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그런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주가가 벌써 10배거 종목이 된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제약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큰 종목인데 가격 전략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해 주시죠. 네, 자, 이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니까 주도주다 그런 개념보다는 종목 자체로 보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찍고 올랐고 미미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신고가 나오고 있죠. 미미하게 갈 겁니다. 출렁출렁 거려서 점진적인 반대세를 볼 수 있어서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이미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드리겠습니다. 8,8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6,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JLK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넘어서 설날 선물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매니저님 장중에도 여러 채널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뭐 네이버 밴드하고 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이제 좋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섹터와 전략 부분 그리고 종목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밴드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오늘 방송 있으니까 꼭 한번 녹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에서 한규수 매니저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